네, 여러분, 오늘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오전장 매매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시작하는 오전장 매매를 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주중에 넥스트레이드 오전장 매매 하지 말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느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보다는 이렇게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8시부터 8시 50분 정말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원래 키움 차트로 0600 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로 보면은 이 통합적인 그런 넥스트레이드와 KRX 시세가 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차트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6600이라는 창이 있죠. 자, 여기에서 통합을 누르시면 통합 시세, 그러니까 0600에서 보는 차트랑 똑같은 차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KRX로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원래 보던 차트 있죠. 정규 거래소에서만 보던 그 차트 내용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NXT 대체거래소의 내용까지도 같이 보여지는 차트가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봤던 그런 차트가 되는 겁니다. 자, 차이점을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있는데 여기는 양봉이 없이 갭을 띄운 걸로 보이죠. 여기는 윗꼬리가 달렸는데 여기는 그냥 음봉위로 밀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장대 양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윗꼬리가 달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가에서 쭉 밀어버린 차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보시면 양봉인데 여기는 음봉이죠. 자,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차트에서. 그럼 뭐를 보는 것이 좋으냐?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KRX 차트로 예전처럼 보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0600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왜곡이 심하다고 봐요, 저는. 네. 왜? 갭도 없는데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여기가 시가에서 밀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올렸다가 다시 내려간 거거든요. 차라리 저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통합으로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실제로 중간에 거래한 내용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끔 완전히 차트가 망가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여기. 말도 안 되는 지금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밀어 올렸죠. 이게 지금 대체거래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갑자기 대체거래소 한 주, 두 주 거래되면서 하한가를 갔다가 이게 마치 밑에서부터 엄청 밀어 올린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상한 차트가 보일 때는 이렇게 KRX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너무 차트가 망가졌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런 모습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약간 차트가 망가진 부분이 있을 때는 KRX로 가끔씩 돌려는 보시되, 저는 주로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통합 차트로 보는 거, 뭐 0600의 통합 차트, 아니면 6600에서 그냥 여기 통합으로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전장 매매요. 오전장 매매가 8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제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많았던 종목들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통합 차트로 일봉을 띄워놓고 왼쪽에 분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 1일 분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4월 1일 날 NXT 오전장 거래서 좀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거의 없는 게 보이시죠? 거의 없이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종가에 NXT 종가에 갑자기 6시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왜 급등이 나왔냐? 이때 투자 관련 주요 경영상이 나는데 이때 SK온이 최대 주주 주의를 획득할 수도 있다. 콜옵션 행사 물량에 따라서 그런 기사가 나면서 갑자기 대체거래소 오후장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였죠.
그래서 장 막판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오후장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월 2일 날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최대 주주 변경 가능 콜옵스 계약 체결이라고 뉴스가 한 번 더 떠줬습니다. 이제 이미 전날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NXT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왜? 이거 상승한 걸 보고 아 이거 좋은 뉴스다라고 해서 NXT로 들어왔는데 이게 정규장이 시작되면서 9시부터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렸다가 다시 정규장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보였었고요. 자, 그 다음날에는 NXT에서 이렇게 시초가 밀어버렸다가 시초가 회복하면서 갑자기 상승 나왔죠. 그죠? 근데 분명히 전날에는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밀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더 올려버립니다. 그죠? 상승일 반대로 하면서 헷갈리게 한 거죠. 그런 흐름으로 지금 오전장 프리마켓을 써먹었고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 4월 4일인데 자, 프리마켓에서 쳐 올렸죠. 그 다음에 9시가 되니까 갑자기 또 줄줄줄 쳐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NXT 오전장으로 내렸죠. 정규장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오후장에 올립니다. 그 다음날 또 정규장에 또 올립니다. 또 올렸죠. 시초부터 확 올린 다음에 쭉 정규장에서 또 내리죠. 자, 그 다음에 NXT에서 내렸죠. 정규장에서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또 그 다음날 4월 10일입니다. NXT로 급상승 만들어 놓고 정규장에서 확 밀어버립니다. 자, 여기 NXT로 지지부진한 흐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규장에서 올려버립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보신 분들, 눈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제가 오전장을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유일 로보틱스를 보면서 특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오전장에 올려놓고 내려버리고 오전장에 내려놓고 올려버리고 이런 변동성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뭐냐면 일단은 시가에 사지 마십시오. 시가에. 시가에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8시는 아예 예상가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예상가 자체가 나오질 않는데 예상가가 없이 동시호가에 샀다가 갑자기 쭉 내리거나 쭉 올리거나 했을 때 물론 올라가면 땡큐죠. 그죠? 근데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가는 경우들이 NXT에서 굉장히 오전장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만 체결이 돼도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확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확 내려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량 손해가 굉장히 크겠죠.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매에 있어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시가 매매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8시에서 8시 50분 사이에 매매를 하셨으면 여기서 끝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 뭐 한 10분쯤에 사셨다, 뭐 이런 데서 사셨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매매를 끝내고 9시까지 이어서 가져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시에서 8시 50분에 사고 팔고를 마무리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변동성이 커진 이런 거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ABL 바이오라는 종목으로 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7일 날 7시와 7시 49분에 투자 관련 주요 경영사항으로 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영국에 있는 기업과 거의 4조 가량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시면 이때가 이제 그 뉴스가 나왔던 4월 7일이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을 했죠. 이때 프리마켓 장을 보시면 보세요. 갭을 엄청나게 띄었죠. 네, 아마 뉴스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때 사신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 정도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거의 상한가에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정규장에서 한번 터졌다가 상한가로 말아 올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도 이렇게 갭이 엄청나게 떴죠. 그래서 고가에서 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규장이 되니까 갑자기 또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밀어 올렸죠. 밀어 올렸죠.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굉장히 황당하고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끌어올렸다. 그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는 또 장난을 칩니다. 이번에는 프리마켓에서 내립니다. 이미 정규장이 30분쯤 돼서부터 또 끌어올리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올려놨죠. 정규장이 시작돼서 살짝 내린 다음에 갑자기 또 확 급등. 자, 이번엔 또 다른 패턴입니다. 자, 또 프리장에서 내렸죠. 그 다음에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급등.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프리마켓을 가지고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여기서는요, 세력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프리마켓에서 너무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요, 이 매매를 프리마켓장에서는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9시 장까지 가져오시기엔 너무 무리수가 많다. 너무 위험하다. 차라리 프리마켓장에서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매매하는 거는 그나마 안전합니다. 이해되세요? 왜? 정규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렇게 하락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큰 건 어느 정도 프리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프리마켓장에서 상승했을 때는 정규장에서 이렇게 급락시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팁이 나왔죠? 정규장 매매 들어가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이왕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매를 끝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승했을 경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리마켓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지를 했다가 정규장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연봉일 경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이 청도 많이 쓰시잖아요. NXT가 딱 시작했을 때 8시부터 이거를 보십시오.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무조건 등락률을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뭘 꼭 보셔야 되냐? 거래량. NXT 거래에서 이거 상승률은 30% 막 찍히는데 여기에 거래량 한 주, 두 주, 뭐 100주, 뭐 1200주 막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걸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NXT 거래에서 이렇게 등락률이 높은 종목들 중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이렇게 고가 30%까지 가는 거 보시지 말고, 예를 들면 뭐 한 7% 이하, 한 3%에서 한 7% 정도 등락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거래량이 꽤 터져주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좋은 뉴스나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시고, 그런 종목들은 NXT 거래에서 있다가 상승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0%, 뭐 25%, 30%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정말 정규장에서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런 종목들 조심하시고요. 특히 정규장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이 정규장 거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던지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이렇게 상승률이 높은데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에 호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신다면 이 NXT 거래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어떤 섹터에서, 특정 섹터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정규장에서도 이 섹터들이 시초에 강할 가능성은 꽤 큽니다. 그래서 NXT 거래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저녁에 뉴스를 못 봤거나 호재거래를 찾고 싶을 때 거래량과 이 등락률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찾으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NXT 거래를 조금씩 합니다. 굉장히 비중을 줄여서 하고 있고요.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없죠. 굉장히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시고요. 매매는 굉장히 비중을 줄여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평일에는 제가 블로그에서 뉴스들과 함께 매매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 놓을 테니까요. 블로그에 오셔서 매일매일 저랑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